자, 깜짝 하락과 깜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486불이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딱 차트에 봐도 이제 모습이 보이죠. 가운데가 푹 파였습니다. V자 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누가 삽으로 가운데를 뜬 것 같죠? 삽질을 한번 했네요. 가격 상태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그냥 롤러코스터 한번 태우고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삽질이 끝난 비트코인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홀더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다음 강세장의 이더리움은 7,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스홀더는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펀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7,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희망 회로를 넘어선 마약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고점 정도까지만 올라가줘도 기분이 정말 유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이더리움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FX 트윗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36달러와 238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240에서 5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21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제 비교적 큰 하락을 경험을 했었으나 지금 다시 233달러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의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전고점부터 쭉 내려왔었던 이 추세선을 최근에 깨고 올라왔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 지지까지 확인을 했으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선에 맞을 때마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추세선을 몇 번이고 이렇게 두드렸다가 뚫지 못하면 떨어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최근에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는 있겠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로저버가 비트코인.com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 그는 비트코인.com이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유튜브가 그의 채널을 폐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 유튜브의 이런 정책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반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로저버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니들 그러다 죽어. 농담이고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테더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미국 달러에 연준이 있어서 연준이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라면 암호화폐 업계에는 테더가 있다. 테더 역시 테더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 같은 경우는 테더 같은 경우 일종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연료 역할을 할 뿐이다. 정확한 실제 공급량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시총 100억 달러 돌파를 눈에 앞두고 있는 테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총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테더이기 때문에 이제 부디 테더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테더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암호화폐 시장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해서 국제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상무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에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바로 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만약에 프로젝트 팀이 제시한 내용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메인넷뿐만 아니라 스테이킹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2.0과 마찬가지로 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 찰스가 타임라인을 공개했는데 그대로 따라가게 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한편 찰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를 이더리움의 창시자로 부르지 말라. 만약에 나를 이더리움 창시자라고 불러? 그럼 너네랑은 인터뷰 안 할 거야 라면서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라 불리는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윌리우는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 신뢰하는 실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너지 채굴기에 의해서 가치가 지탱된다. 또한 이어서 금이나 은처럼 글로벌 마켓 컨센서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가지고 그 가치가 결정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전에 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가 얻어 맞은 월셰 피닉스가 이번에는 SEC에 비트코인 펀드 신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상품 같은 경우는 ETF는 아니고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과 비슷한 그런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제2의 GBTC는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그런 이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 마크 큐번, 억만장자죠. NBA 팀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주식시장은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돈을 많이 거머쥔 사람으로서 비슷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과열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증시는 결국 닷컴 버블 때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도 쫙쫙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크 큐번에 이어서 미국의 또 다른 억만장자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CEO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로빈후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로빈후드에서는 지금 미친 짓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눈물을 쏟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눈물을 쏟게 되죠?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눈물을 쏟게 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미국 증시만 박살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물귀신처럼 꼭 우리 비트코인을 물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크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게 될까요? 참고로 미국 증시랑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쭉쭉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몇 달만 기다려보면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베이스 등등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로 바뀐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또한 JP모건의 총수라고 볼 수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들의 리서치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전염병 사태에 있었던 떡락, 지난 3월에 주식시장과 함께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소로 보고 있기보다는 투기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꾼 JP모건, 이 골드만삭스랑은 조금 다른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JP모건은 어느샌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매집을 끝내는 것은 아닌가, 혹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 또한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죠. 글라스도어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60.63%의 비트코인이 최근 1년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사이클 하단에서 매집을 한 저가 매집을 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안 팔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10년 이상,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들고 있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한 그런 차트도 그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가장 진한 색은 10년 이상, 그리고 가장 옅은 색은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까요? 자, 10년 동안 안 팔고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다 이 스님들 아닌가? 이 정도 고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이 곧 있으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조셉 영과 블록웨어 마닝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이 7,6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질 때 기회를 주면 줍줍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드시 버텨야 되는 구간들은 버텨줬다.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자,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약간의 움직임이 있긴 했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자면은 비트코인이 8,914불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혹은 9,906불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횡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속단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이 이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잡고 흔들게 될 것인지 신중하게 이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물 한번 시원하게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줌 싸지 마시고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광고 시청 한편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의 힘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